한국과 전쟁을 치른 국가들은 어렵게 승리를 하더라도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며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다. 최근 미국 정치신문은 한국군이 급격하게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고 전하며 동북아시아에서 우려될 정도로 갑자기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국가는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누구도 믿기 힘든 주장을 하며 강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는데요. 일본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다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최근 미국의 국방관련정보위원회에서는 한국이 매년 7.6%의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 정도로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국가는 현재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와 중국, 일본의 인접국으로서 한국이 그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 한국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렵게 승리를 하더라도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고 향후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데미지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한국과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밀린다고 판단했는지 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 듯도 했습니다.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현재 북한과 맞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견제하느라 국경을 중심으로 국내전 국지전에 집중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한국의 현재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한국은 한 방에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전략으로 국방의 기조를 바꾸는 듯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북한을 포함한 그 어느 나라라도 한국에게 예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정치신문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시아에서 거의 다른 국가들을 압도할 정도이며 우려될 정도로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한국의 국민성이 매우 잘 반영이 되어 있다고 덧붙였죠. 한국의 상황을 보면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이상하게 국방비를 증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잡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야 할 것이 없이 너무나 신속하게 안건이 통과된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죠. 보수나 진보할 것 없이 무기를 구매하고 개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국방을 증강시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에 들어가는 세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국방력 증가에 대해 매우 열려있는 국민들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한국의 국방비가 매년 증가해왔는데 최근 들어 나오는 결과물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이 국방비를 올리는 것을 극단적으로 찬성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입니다. 유럽도 국방비를 줄이는 추세이며 옆 나라인 일본도 국방비를 늘리는 것에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죠. 일본을 장악하고 있는 자민당의 헌법 개정은 일본의 국방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일본의 전쟁을 반대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이름에 걸맞게 방어 정도의 군사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 이상의 비용은 낭비라는 것입니다. 이전 일본 정부도 주일미군의 역할로서도 일본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지금의 자위대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왔죠.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일본은 국방비 수준을 GDP의 1% 정도로 조정해왔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 내각에서 GNP 대비 1% 이내로 방위비 예산을 편성하기로 원칙을 제도화한 것에 기원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조는 계속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경제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1%라고 해도 충분히 많은 액수의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8년의 리먼 쇼크로 인해 일본의 GDP가 급감한 것도 방위비가 1% 아래로 묶인 요인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국방비에 대한 전통은 2022년에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처음으로 1%의 방위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관행이 시대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는 미국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필요한 방위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국방을 위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에 가장 유력한 이유가 바로 한국의 군사력의 증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한국의 군사력의 증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일본이 생각하기에 한국은 북한을 막을 정도의 군사력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이미 북한과의 격차는 차고 넘칠 정도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국방비를 들여 화력을 증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화력의 최종 대상이 누구인가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죠. 한국의 국방력 증가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인데 화살이 자신들에게 날아올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일본 스스로도 한국에게 잘못한 것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참 신기한 국가입니다. 일본 자민당 내 고위급 군사분과위원회에서 한국의 방위비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는데
이때 보수 고위급 의원들이 일본도 한국과 같이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죠. 문제는 이 말이 나온 시기가 아베가 집권하던 시기인데 일본 특유의 느린 의사결정 과정과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행동으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2년에 겨우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국방비를 늘린다고 얼마만큼 일본의 국방력이 올라갈지도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신 일본은 한국에 대한 불만은 아주 신속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시스템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시간의 무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현무사의 경우에는 이미 전술핵 수준인 TNT 1킬로톤에 해당하는 파워를 가졌는데 문제는 미국이 한국과 미사일 지침을 완전 해제하고 한 달 뒤에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몰래 개발을 하고 제작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본 한 극우 채널에서는 이에 대해 한국에서 미국과 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미사일 지침 해제를 해주자마자 이렇게 빨리 수천 켠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또한 일본의 프레지던트 온라인 등도 이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를 전한다고 했는데 그 발표가 얼마 지나지 않아 현무의 순항미사일 등 모든 기술이 결합된 완전체가 나왔다고 지적한 것이죠. 또한 한미미사일 개정 수개월 전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순항미사일 개발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도의 순항미사일을 한국이 어떻게 순식간에 개발을 했겠냐는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은 현재 1500km 순항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4개국만 가능하다는 놀라운 기술이죠. 현재 전 세계의 순항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과 한국입니다. 또한 한국의 순항미사일은 사거리도 넓지만 정확도에서도 타의 추종을 넘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 전역이 그 사정거리에 들어오기에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격도 저렴한 편이기에 한국은 수백 발을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현무미사일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한국의 SLBM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무보다 더 심각하다고 일본은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 SLBM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핵잠수함을 모델로 한 잠수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김현종 안보 제2차장은 차세대 잠수함을 핵잠수함이라 지칭했다는 것도 언급했죠. 그리고 실제로 도산 안창호함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8번째로 SLBM 발사를 성공시키며 일본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협의를 한미 간 기관을 통해서 승인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는 군사 목적이 아니지만 일본은 이를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도 국방력을 높이기 위해 방위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본의 군장성은 한국 국방부 창고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다라면서 일본도 뒤처지지 않게 빠르게 무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또한 현무가 양산이 되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일본은 앞으로 한국을 상대하기는커녕 막아낼 방법조차 없어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한국이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발표만 안 한 것 아니냐며 또다시 의심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일본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전에도 기술력을 가능한 한도 내에서 꾸준히 개발해오고 있었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계에 맞게 바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국방력 증가에 대한 한결같은 바람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게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엄청난 무기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을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분위기를 이용해 개헌 시도를 계속할 것이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할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국은 더 빠르게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6위이고 예산은 8위 약 48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방비의 운용 효율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자주국방은 한국의 오랜 꿈이었고 한국인들은 지난 과거 많은 일을 겪으며 이를 각인시켜왔습니다.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자주국방과 국방력 강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이슈TV였습니다.